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농담이 아니라 1분이 지났는데 레카가 두세 대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거의 이제 아니면 이제 고속도로 레카차들이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보관비와 견인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 레카 기사들은 운전을 왜 이렇게 족같이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불법 사설 레카들의 충격적인 사기 행각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자, 집중. 대한민국 인터넷 업계 1위 인터넷 비교원에서 역대급 지원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결합해서 바꾸면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까지 하면 30만원 추가 혜택, 그리고 유심까지 변경하면 또 30만원 추가 혜택,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아쉽잖아요. 지인에게 인터넷 비교원 소개시켜주시면 상품권 5만원까지. 인터넷 TV 바꿀 때 됐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인터넷 비교원으로 전화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사설 레카들의 충격적인 양아치 행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법 양아치 레카들에게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운전하다 보면은 각종 신호 위반은 물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까지 정말 아찔한 순간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사설 레카 또는 사설 견인차라고도 하죠. 그러한 차들은 각종 신호 위반을 해도 이게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편의를 봐주는 건지, 아니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지만 온갖 도로교통법 위반과 목숨을 내놓은 듯한 아주 고개 운전, 이렇게 하면서까지 견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사설 견인차들의 견인을 거절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고 콜 대기를 하고 있는 레카 기사분께 인터뷰를 요청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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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좀 연락드렸던 사람인데요. 네네. 네, 잠시 간단하게 좀 취재를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수소문해서 연락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내일 지금 많이 바쁘신 거 아니죠? 지금 시간 좀 한가해요. 아, 그래요? 네, 잠시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바쁜 시간을 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여기 장소가 굴다리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굴다리 안에서 대기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는 어디 대기한 자리 개념은 따로 없는데, 어쩌나 요 근래 이제 여름이고 비도 많이 오잖아요. 그거 때문에 거의 굴다리에 있는 거지, 원래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이제 저도 너무 궁금하고 지금 보고 있을 시청자분들도 너무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레카 기사들은 운전을 왜 이렇게 족같이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레카차들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 레카차들도 있는데, 어쩌나 경쟁업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운전은. 그렇게 하는 레카차들은 거의 밑에, 그러니까 지방 쪽 이런 데만 그런 쪽으로 많이 하지, 거의 밑에 쪽은 다 차들이 공장차들 월급쟁이 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무리하게는 하진 않아요. 레카 하시는 분들도 월급쟁이가 있나요? 예, 원래 그러니까 밑에 쪽에 있을 때는 다 거의 공장차들로 해서 월급 기사로만 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인센 제도인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었네요. 자기가 좀 더 벌어가겠다고 하는 기사들 중에 차를 개인적으로 사서 공장만 거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벌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센, 공임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받아가기 때문에 더 벌려고 하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 시국에는 그렇게 일이 많지가 않아서 자기 차로 하진 않아요. 레카 하시는 분들이 보통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옛날에는 견인비가 뭐 굳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무조건 견인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차주들이 차를 뭐 안 맡기고 내려달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견인비를 견인기사가 부르는 대로, 그 부르는 대로 안 주면은 그때는 차를 안 내려도 경찰이 와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견인을 하게 되면 차주 동의를 받고 사인을 해야지 견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지정해준 견인비가 따로 있어요. 그 금액대로만 받을 수 있지, 그 이상을 받게 되면은 나중에 그게 걸립니다. 법으로 정해준 견인비 외에 나머지 금액을 받을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사가 그 견인비의 그 이상을 받았다, 차주가 이 견인차에 대해서 사진 남바를 나오게끔 찍고 나중에 이제 그걸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견인차 남바, 그 남바도 못 쓰고
나중에 그 견인차한테도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법이 바뀌었군요. 법이 언제 개정이 됐나요? 법이 나온 지 이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에서 견인을 막무가내로 했는데 뭐 견인비 폭탄이 나왔다. 견인 비용이 막 몇십만 원 나오고 뭐 보관 비용이라고 하죠. 보관 비용은 도대체 뭐예요? 그 말 그대로 보관 비용은 이제 차가 만약에 사고가 커서 수리가 안 되거나 뭐 폐차 정도 되거나 그랬을 때 이제 견인차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돈을 내고 쓰는 땅이 있어요. 그 땅에 이제 보관을 놔두면은 하루에 얼마씩 이제 보관비 뭐 얼마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합산해서 청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차주가 차를 결산하고 나가겠다 하면은 보관비 청구에 견인비까지 이제 거기에 이제 청구를 해서 합산해서 이제 그 차주한테 받는 거죠. 예전에 아주 악질인 레카 기사를 제가 만난 건 아니고 지인이 만났는데 그 돈 안 주면 나 못 빼. 그냥 네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공장에서 수리할 거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보관비와 견인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결론은 어찌하나 협박이죠. 근데 자기네 공장에 차를 넣었다고 해도 차주가 빼간다고 하면은 원래는 기본 견인비만 주고 차를 빼가는 거에 상관없어요. 만약에 차주가 동의를 안 하고 사인을 안 했다 그러면은 돈은 안 주셔도 돼요. 고객이 서명을 한다는 게 견인 당시에 서명을 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견인을 하기 전에 고객님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돼서 견인을 한다는 동의서를 이제 보여주고 이제 사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차주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읽고 사인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때에 대해서 이제 견인을 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차주가 내려달라면은 이제 기본 견인비 해봤자 72,200원 이거예요. 이 기본 견인비만 주고 내리시면 돼요. 근데 웬만해서 사설 견인차들은 어디 갖다 주세요 하면은 그 금액을 받고는 안 갖다 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봤던 레카의 인식은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뭐 고속도로 역주행부터 시작해서 신호 위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레카들이 많은데 불법 사설 레카라는 게 따로 있는 건가요? 뭐 불법 사설 레카라고는 따로는 없고, 다 근데 사설 견인차들도 다 사업자들이 있어요. 차를 어쩌나 빨리 가야, 누가 피해자든 가해자든 알아야지 과실이 안 나오면 피해자다 그러면은 보험 접수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도와드리면서 영업을 하게 되려고 빨리 가는 거지, 뭐 불법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또 웃긴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1분이 좀 더 지났는데 레카가 두세 대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1분이 살짝 지난 상황 속에서 고속도로인데 그것도 레카가 두세 대씩 모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나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은 이제 거의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견인차들은 이제 도로공사라는 이제 그 고속도로 카메라 비치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무료 견인 서비스 등록하는 견인차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견인차들은 이제 핸드폰 문자로 날려줘요. 사고 발생했다고 어디 구간. 아니면은 사고 잘 나는 지점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나면은 그냥 바로, 그래서 보자마자 그냥 바로 고속도로는 오게 되는 거고, 거의 이제 제보나 아니면 이제 고속도로 카메라 보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카차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고속도로 구간에도 사고가 잘 나는 구간만 계속 나요. 사고가. 그 지점이 왜 사고가 나냐, 차들이 이제 어느 구간부터 정체가 돼요. 그러면서 뒤에서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갑자기 새니까,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에요, 거기가. 뭐 예를 들면은 뭐 합류 구간 이런 거를 예를 들면 되겠네요. 원래는 합류 구간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야 되는데 그런 쪽엔 사고가 안 나고, 나면은 1차선, 2차선 그 라인 쪽에서만 딱 사고가 나지, 굳이 합류 지점이라 사고 많이 난다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그 사고가 많이 난다는 포인트도 신기한데, 일단 일반 도로에서는 그럼 제보를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제보를 해주는 사람들이 보통 어떠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며 제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도 뭐 흔히 말하는 뽀찌도 있나요? 사설 견인차들은 영업이라는 걸 해요. 음료수 들고 이제 상가들 아니면 버스, 택시 기사님들 딱 중심부 뭐 사거리 지점에 사고 좀 잘 나겠다는 이런 상가 라인 쪽, 이런데 이제 음료수를 드리면서 제보를 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제보 가서 한 대당 이제 달면은 한 대당 뭐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제보비 5만 원씩 드릴게요.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영업을 하니, 버스 기사나 이제 택시 기사님들은 이제 담배값 하시는 거죠. 그 맛으로 제보를 하시니까 말 그대로 5만 원씩만 해도 4대를 달아도 20만 원이니까 그 맛으로 기사님들은 제보를 하는 거고, 거의 제보 많이 하는 거는 화물차, 버스 기사, 택시 기사님들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제보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에 이제 종사하시는 그런 직업군에 있으신 분들이 제보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제보를 만약에 했는데 만약에 가서 영업을 했는데도 못했어. 그러면은 이게 제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때는 안 들어가죠. 저희가 못 달면 이제 전화를 드려요. 이렇게 돼서 차를 못 달게 돼서 얘기 드리고,
가지고 어쩌나 그런 전화를 드리게 되면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서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쵸, 못 믿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그 앞에서 저희 들어오는 거 보고 끝까지 남아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거기에 레카가 뭐 한 업체만 오는 게 아니라 막 업체가 막 두세 군데씩 와. 그러면은 그게 오는 순서대로 이 차를 영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와서 그냥 대충 먼저 거는 사람이 뭐 장땡인가요? 뭐 경쟁업체에 있는 지역들은 뭐 제가 말 그대로 1등을 들어왔으면은 이제 뒤에 2등을 들어온 레카차들이 이제 물어봐요. 뭐 하실 거냐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1등인 사람이 보고 찍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러면 요 차에 대해서만 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차들은 이제 2, 3등이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차가 뭐 3중 추돌이야. 그럼 차 세대가 있으면은 1등으로 온 레카 차가 먼저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엄연히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1순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기사님은 지금 레카를 얼마나 운영하셨나요? 저는 레카 이제 탄지 10년 정도? 10년, 11년 정도 됐어요. 10년, 11년이면은 엄청나게 오래된 경력이네요. 저보다도 더 오래된 사람도 많아요. 뭐 진짜 나이가 한 50, 60 되신 분들도 아직까지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차 안에를 살짝 봤는데 안에 보면 막 침대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뭐 주무시고 하시는 건가요? 사사경차들은 거의 이게 야간에도 사고가 있기 때문에 차가 거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에서 이제 자고 생활을 해야죠. 시트가 이제 저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나와요. 레카차들은. 보험견차들은 출퇴근인데 사설견차들은 거의 차에서 먹고 자고 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님은 지금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경력마다 약간 메인 자리, 예를 들면은 난 짬이 되니까 좀 초메인, 좀 사고가 많이 나는 포인트에 자리하고 있어, 이런 암묵적인 룰이 있을까요? 따로 룰은 없고 이제 뭐 레카를 처음 타게 된 사람은 이제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찌하나 경력이 좀 오래된 사람이 대기할 때 같이 대기하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길을 다 외우고 어느 정도 영업 다 할 줄 안다. 좋은 자리는 다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뭐 경력이 오래됐다고 그 사람만 대기하는 게 아니고 다 돌아가면서 대기하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어찌하나 다 같은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는데 다른 쪽은 이제 서로 자기가 좋은 자리를 대기하려는 사람들은 있죠. 어찌하나. 지금도 비가 찌고 왔다가 안 왔다 그래요. 장마철이라. 아까 오전부터 계속 나와 계시던데 레카 하시는 분들은 쉬는 날이 없나요? 아니, 쉬는 날은 따로 있어요. 일주일에 뭐 2번 쉴 때도 있고 뭐 일이 없을 때는 한 번 쉴 때도 있고. 근데 자기가 일 있을 때는 뭐 이제 들어갈 때도 있고 안 쉬고 일은 할 수 없죠.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은 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이 있어요. 거의 다 운전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시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견인기사가 와서 영업을 해서 차를 걸었어. 그럴 때 과다 청구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 견인비로 과다 청구를 한다. 그럴 때는 그냥 일단 돈을 주고 나서 영수증이라는 거 있어요. 그 영수증을 받고 이 남바가 나오게끔 사진을 찍고 그 다음날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거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제 만약에 공장에서 이제 뭐 과다 청구를 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보험사에 지급 정지를 시키시면 돼요. 근데 이거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엄청난 꿀팁이네요. 일단 돈을 다 지불을 하고 시청이나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어라. 이건 엄청난 꿀팁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레카라는 인식이 정말 안 좋아요. 이게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기사님이 봐도 알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일부 레카들 때문에 진짜 뭐 신호위반, 뭐 고속도로 역주행, 그런 레카들 보면 좋은 인식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레카들의 인식에 대한 의견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모든 이제 사설견차가 어쩔 수 없이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미지가 안 좋긴 한데, 근데 모든 사설견차라고 견인기사라고 다 나쁘다고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사고 나시면은 간혹가다 그래요. 위험하니까 무료로 그냥 한쪽으로 빼드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주분들이 안 하시다가 2차 사고 나셔갖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너무 이제 사설견차라고 그렇게 안 좋게만 보시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은 도움이 되드릴 수도 있어요, 사설견차가.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판단만 좀 잘 해주시고 너무 안 좋게만 보지만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핸드폰을 계속 보시는 거 보니까 콜이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핸드폰으로 콜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여기는 이게 무전기가 따로 있어요. 네. 이런 무전기로 이제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무전기로 저희한테 날려주면 이거 듣고 가는 거지, 핸드폰으로 따로 본 게 아니고 그냥 시계 본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나쁘게 행동하는 레카 기사들 보면은 정말 양아치가 따로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을 때
레카들이 막 줄지어서 오잖아요. 그럴 때 굳이 사설 레카한테 견인을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속도로 긴급 출동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시행하는 거니 그쪽에서 전화를 해서 고속도로 어디서 사고가 났다 말씀하시면은 가까운 안전지대, 휴게소 또는 IC에서 가까운 도로까지 친절하게 견인을 해줍니다. 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공짜예요, 공짜.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센터나 공업사까지는 견인을 안 해준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견인이 됐으면은 여러분들 차에 보험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험 서비스에 전화하셔서 정말 수리를 해야 될 카센터나 공업사에 차를 견인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보험 서비스인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사용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실 때 보험거리 확대 특약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가입 안 하게 되면은 차량 견인을 했을 때 10km까지만 무료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 1km가 늘어날 때마다 2,0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견인거리 추가 특약을 가입하게 되면은 보통 50km까지 무료로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특약을 하면은 돈이 더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 추가 특약이 해봤자 5,000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1년에 3,000~4,000원 아끼지 마시고 추가 특약 가입해서 그 비용보다 더 용이하게 쓰일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 가입하실 때 견인거리 추가 특약은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설 견인차 또는 레카들의 충격적인 양아치 행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